여러분 잠시만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의 심장은 조용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괜찮다고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매년 전 세계에서 1,800만 명이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한국에서도 50세 이후에 심장병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과 미국에서 3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해온 의사입니다. 오늘은 심장병이 왜 무섭고 어떻게 발생하며 무엇을 고치면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는지 아주 쉽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자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2살 남성분이었습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았고 비만도 아니었고 혈압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계단을 오르다 가슴이 꽉 조여오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검사 결과 관상동맥이 80% 이상 막혀 있었습니다. 본인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가족들도 건강하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심장병의 무서움입니다. 겉보기에는 말짱해도 속에서는 시한폭탄이 자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심장은 펌프입니다. 피를 온몸에 보내야 합니다. 그 펌프에 연료를 공급하는 통로가 관상동맥입니다. 이 통로 안쪽 벽을 비단처럼 얇은 내피세포가 덮고 있습니다. 이 내피가 상처를 입으면 문제가 시작됩니다. 상처의 기름때 같은 찌꺼기가 달라붙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과 염증 물질이 엉겨 붙습니다. 하나 이것이 죽상경화입니다. 덩어리가 커지면 길이 좁아지고 결국 막힙니다. 혈관이 막히면 심장 근육이 산소를 받지 못합니다. 그 상태가 심근경색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마르니까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른 체형도 간과 혈관 속에 지방이 쌓일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심장을 약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생활 습관입니다. 숨어있는 당분이 많습니다. 병에 든 과일 주스, 달다고 느끼지 않는 저지방 요거트, 달콤한 떡과 빵, 샐러드 드레싱과 간장 속의 당까지 합치면 하루에 설탕을 몇 숟가락씩 먹게 됩니다. 이 당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시키며 시간이 지나면 인슐린 저항성을 만듭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간에 지방을 쌓이게 하고 혈액을 끈적이게 만듭니다. 중성지방이 오르고 혈관벽에 염증이 심해지고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위험이 커집니다. 기름에 튀긴 음식도 문제입니다. 특히 여러 번 재사용한 기름은 더 위험합니다. 뜨거운 기름은 산화됩니다. 산화된 기름은 혈관 내피를 자극하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저는 트럭 운전사로 일하시던 68살 환자분을 기억합니다. 출출하면 튀김과 치킨으로 허기를 달랬습니다. 운동도 하셨고 술도 거의 안 드셨습니다. 그런데 중성지방과 LDL 콜레스테롤이 높았고 혈관벽에는 만성염증 소견이 있었습니다. 습관을 바꾸고 튀김을 끊자 수치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산업적으로 정제된 식물성 기름도 조심해야 합니다. 테두유, 카놀라유, 해바라기유가 모두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온 정제 과정에서 불포화 지방이 쉽게 산화되고 오메가6 지방산 비율이 과도해지면 염증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오랜 기간 이렇게 조리한 음식을 먹으면 혈관 내피가 상처를 입습니다. 라벨에 부분 경화유나 수소첨가유라는 단어가 보이면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트랜스 지방은 적은 양으로도 심혈관 위험을 확 높입니다. 마가린, 공장제 크림, 값싼 과자와 케이크의 바삭함과 부드러움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패스트푸드와 초가공식품은 소금과 설탕과 정제전분과 가공지방의 결합입니다. 칼로리의 문제가 아니라 구성의 문제입니다. 같은 칼로리라도 재료가 다르면 몸의 반응이 다릅니다. 초가공식품은 빨리 흡수되고 오래 배고프게 만듭니다. 호르몬 균형이 흔들리고 복부 비만과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흰쌀밥도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활동량이 적은 현대인의 몸에서는 혈당을 빨리 올리는 탄수화물이 인슐린 저항성을 키우기 쉽습니다. 술도 못 마시고 듭니다. 레드와인이 심장에 좋다는 말은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간이 건강하고 혈압이 정상이고 지질이 안정된 분이 가끔 아주 적은 양을 마실 때 이야기입니다. 현실에서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술은 부정맥, 특히 심방세동 위험을 올립니다. 술은 혈압을 높이고 중성지방을 올리고 잠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심장이 밤에 쉬지 못하면 낮에 더 쉽게 지칩니다. 과일 주스는 과일과 다릅니다. 과일은 씹을수록 천천히 흡수됩니다. 껍질과 과육의 섬유질이 속도를 조절합니다. 하지만 주스는 섬유질이 빠져서 당이 급하게 들어옵니다. 당이 빠르게 들어오면 인슐린이 급하게 나옵니다. 이런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면 피곤해지고 더 달콤한 것을 찾게 됩니다. 결국 체중이 늘고 지방간이 진행됩니다. 여기서 민간요법 몇 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매일 소주 한 잔은 약이 아닙니다. 혈압과 부정맥 위험을 올립니다. 설탕 대신 꿀을 많이 먹는 것도 해결책이 아닙니다. 꿀은 소량일 때만 도움이 됩니다. 무설탕, 저지방이라는 문구도 믿지 마십시오. 맛을 유지하려고 인공 감미료와 증첨제를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은 그 자극을 설탕과 비슷하게 받아들입니다. 인슐린 분비가 흔들리고 장내 미생물도 영향을 받습니다. 자, 이제 벌시스러스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요즘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한 적이 있나요? 계단 오를 때 예전보다 숨이 차나요? 밤에 다리에 쥐가 자주 나나요? 갑자기 어지럽거나 두통이 잤나요? 뱃살이 잘 빠지지 않나요? 가족 중 심장병 환자가 있나요? 이 질문 중 두 가지 이상의 예라고 답하셨다면 검사를 미루지 마십시오. 혈압, 공복혈당, 당화혈색소, 지질 프로필, 간, 초음파 같은 기본 검사만으로도 위험을 빨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방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첫째는 정기검진입니다. 50이 넘으면 1년에 한 번은 기본입니다. 둘째는 집에서의 자가 측정입니다. 전자혈압계로 아침과 저녁의 재고 날짜와 시간과 수치를 간단히 적어두세요. 혈당계를 사용하시는 분은 식전과 식후 2시간의 변화를 기록하세요. 이 기록은 진료실에서 금보다 귀합니다. 셋째는 식습관 교정입니다. 흰쌀밥의 양을 줄이고 잡곡과 귀리와 고구마로 대체합니다. 반찬을 먼저 먹고 밥은 나중에 드세요. 단맛이 당기면 베리와 사과와 배를 통째로 드세요. 주스는 피하세요. 넷째는 조리법의 전환입니다. 튀김 대신 찜과 삶기와 굽기를 선택합니다.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해 기름량을 줄입니다. 기름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와 아보카도 오일을 주로 쓰고 한 번만 사용한 뒤 버리세요. 다섯째는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걷기를 원칙으로 하세요. 대화가 가능한 속도로 빠르게 걷되 숨이 너무 차지 않게 유지합니다. 무릎이 불편하면 실내 자전거나 수영이 좋습니다. 여섯째는 마음 관리입니다. 깊은 숨을 5번만 쉬어도 혈압이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아침 햇빛을 10분만 쬐어도 수면 리듬이 안정됩니다. 스트레스는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마음을 풀면 혈관도 풉니다. 하루 식단의 예를 문장으로 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얇게 썬 양파와 토마토에 올리브유를 한 숟가락 뿌리고 삶은 달걀을 곁들입니다. 이내 녹차 안천이는 넉 한 잔을 천천히 마십니다. 점심에는 잡곡밥을 반 공기만 담고 구운 고등어와 미역국과 데친 시금치를 함께 드세요. 저녁에는 아보카도 반 개와 따뜻한 귀리죽 한 그릇과 호두 몇 알로 가볍게 마무리합니다. 밤늦은 간식은 끊는 것이 좋습니다. 잠자기 2시간 전에는 물도 과하게 마시지 마세요. 식품 라벨 읽는 요령도 짚겠습니다. 성분표가 너무 길고 낯선 단어가 많으면 내려놓습니다. 부분경화유라는 글자를 보면 바로 내려놓습니다. 설탕, 과당, 액상과당, 시럽, 덱스트린, 메가 추출물 같은 표현이 앞쪽에 몰려 있으면 피합니다. 하나의 재료로 이루어진 식품을 선택하세요. 무는 무, 귀리는 귀리, 고등어는 고등어입니다. 단순한 선택이 강력한 약입니다. 운동은 규칙성이 생명입니다. 걷기만 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대략 10분씩 3번 나누어 걸어도 좋습니다. 식사 후 10분 산책은 혈당을 낮추고 소화를 돕습니다. 주 2회 가벼운 근력 운동을 권합니다. 물병을 들고 천천히 팔을 들어 올리고 내리며 10회씩 2세트를 하세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섰다가 앉는 동작을 10회 반복하세요. 균형을 위해 일주일에 2번은 벽을 짚고 한발 서기를 해보세요. 낙상을 줄이면 심장도 안전합니다. 부상을 피하려면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시작하고 다음 주에 조금만 늘리세요. 수면과 약 복용도 중요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혈압과 혈당이 모두 나빠집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일정이 약보다 강할 때가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이 의심되면 검사를 받으세요. 아침 두통과 낮 졸림과 밤 코골이가 반복되면 의심합니다. 스타틴이나 항혈소판제 같은 약을 드시는 분은 임의로 중단하지 마십시오. 부작용이 걱정되면 꼭 상의하세요. 약의 용량과 종류를 조절해도 됩니다. 약을 줄일 수 있는 길은 생활 습관의 변화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도 의사와 함께 가야 안전합니다. 사례 하나를 더 나누겠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62살 여성분은 과자나 사탕을 먹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포도주스 한 잔과 저지방 요거트, 점심에 단팥이 들어간 떡, 저녁에 시판 간장과 달콤한 드레싱을 합치니 하루에 숨어있는 당기 40g을 넘었습니다. 습관을 바로잡고 물과 차로 바꾸고 요거트를 무가당으로 바꾸니 3달 만에 간 수치가 호전되고 공복혈당이 안정되었습니다. 본인은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재료를 바꾼 것입니다. 재료를 바꾸면 몸이 바뀝니다. 또 다른 분은 66살 남성분이었습니다. 마가린과 통밀빵과 저지방 우유가 건강식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LDL 콜레스테롤은 오르고 HDL 콜레스테롤은 내려갔습니다. 마가린을 버리고 버터를 아주 소량으로 바꾸고 빵 대신 귀리와 달걀과 채소로 바꾸었습니다. 3달 뒤 수치가 반전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방의 양보다 지방의 형태입니다. 공장으로 가공한 지방은 소량도 해롭습니다. 이제 하루 실천 계획을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오늘은 밥을 반 공기 줄입니다. 반찬은 먼저 천천히 씹습니다. 물은 식사 사이에 마십니다. 오후에 단맛이 당기면 베리 한 줌과 호두 5알로 해결합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10분만 걸어봅니다. 잠자기 전 휴대폰을 내려놓고 방을 어둡게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커튼을 열고 햇빛을 얼굴에 5분만 비춥니다. 일주일 뒤 혈압을 재고 기록을 확인합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변화를 만듭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미 나이가 많은데 지금 바꿔둬도 늦지 않았나? 늦지 않았습니다. 심장은 회복력이 강합니다. 내피세포는 휴식을 주면 복구합니다. 염증을 줄이면 안쪽 벽이 다시 매끈해집니다. 좋은 기름과 좋은 단백질과 풍부한 채소가 재료가 됩니다. 걷기는 혈관을 넓히고 모세혈관을 깨웁니다. 일주일이면 기분이 달라집니다. 한 달이면 몸이 가벼워집니다. 3달이면 수치가 바뀝니다. 이제 저와 약속 하나만 하십시오. 오늘부터 딱 3가지를 합니다. 첫째는 숨어있는 당을 찾고 줄입니다. 주스와 달콤한 드레싱과 달콤한 간장을 치웁니다. 둘째는 튀김과 재사용 기름을 끊습니다. 외식할 때도 찜과 구이와 국을 선택합니다. 셋째는 걷기를 시작합니다. 비가 오면 실내에서, 추우면 복대서 10분만 걸어도 좋습니다. 습관은 시간이 아니라 꾸준함이 만듭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이렇습니다. 70대 환자분이 웃으며 말씀하십니다. 숨이 덜 차요. 밤에 쥐가 줄었어요. 혈압이 내려갔어요. 손주와 놀다가 먼저 지치지 않았어요. 이런 변화는 약봉지가 아니라 장바구니에서 시작됩니다. 흰 부화에서 시작됩니다. 식탁의 순서에서 시작됩니다. 채소를 먼저 드시고 단백질을 드시고 탄수화물은 마지막에 조금만 드세요. 이 한 가지 원칙만 지켜도 식후 혈당의 급등이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안전 신호를 기억하십시오. 갑자기 가슴이 심하게 조이고 땀이 나고 메스꺼움이 동반되면 즉시 119를 부르십시오. 통증이 왼쪽 팔이나 턱으로 번지면 지체하지 마십시오. 평소와 다른 심한 숨참이 오면 응급입니다. 그런 순간에는 자가 운전은 위험합니다. 가까운 병원으로 가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생명을 살립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심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택을 바꾸면 설탕과 초가공식품과 튀김을 줄입니다. 올리브유와 생선과 채소와 통곡물과 견과류를 늘립니다. 주스 대신 과일을 씹습니다. 술은 줄이고 가능하면 끊습니다. 걷고 자고 숨쉬고 웃습니다. 기록하고 점검하고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나아갑니다. 그렇게 하면 70세와 80세의 심장도 50대처럼 튼튼하게 뛸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을 하시고 다음 영상을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가족과 친구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단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심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을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 파수꾼으로 계속 곁에 있겠습니다.